자, 이제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갈 겁니다. 수업 페이지에 보시면 방금 전에 했던 거 정답 올라가 있고요. 플렉스로 애플 메뉴 만들기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더 올라왔는데 얘는 이거예요. 자, 얘를 만들 겁니다. 근데 얘를 잘 보시면 이게 높이가 꽤 넓은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다 호버가 가능하죠? 이렇게. 그리고 얘도 로고가 하나 박혀 있는데 위아래가 다 선택이 가능한 요소예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플렉스도 활용을 할 거고 폰트도 적용을 할 거고 이 아이콘 가져오는 것도 배워볼 거고 거기에 플러스로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할 겁니다. 하나씩 해보죠. 근데 그 전에 지금 우리가 폰트 불러오기 하는 거 그리고 이것까지 한 번에 가져올게요. 폰트 어썸 불러오기라고 있는데 이거 두 개를 같이 좀 가져올게요. 그래서 세상단에 그냥 위치를 시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밑에 있는 것 중에서 이 CSS 쪽은 그냥 한 번에 다 가져오죠. 전체 복사해서 가져온 다음에 커스텀 부분만 제거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이러면 이제 노멀라이즈는 위에서 되어 있을 거고 폰트 적용되어 있을 거고 밑에 있는 라이브러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메뉴를 만들 거니까 근데 지금까지 하던 거랑은 살짝 다르긴 할 거예요. 왜냐면 로고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또 사용이 돼야 되다 보니 그래서 이런 결과인데 이만큼은 우리가 하던 대로 할 거고요. 얘랑 하나로 감쌀 수 있는 큰 레이아웃 하나를 또 잡을 거예요. 그리고 얘랑 얘가 속해 있는 레이아웃 하나 작은 거 그리고 이 메뉴가 속해 있는 레이아웃 작은 거 그래서 처리를 좀 할 겁니다. div를 하나 만들어서 얘한테 클래스 일단 탑바라고 하나 주죠. 자, 그리고 div를 하나 또 만들어서 얘한테 a 태그를 넣어줄 거예요. href는 샵으로 만들 거고요. 그리고 얘한테도 클래스를 하나 줘서 로고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 탑바랑 로고는 라이브러리에 존재하는 클래스라서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얘 콕 집어서 뭐 하려고 그것 때문에 그냥 이름 지어주는 거고 라이브러리는 요 안에 있는 거 사용하는 건데 아직 사용한 적 없어요. 그리고 이 div 그러니까 얘는 딱 봐도 대충 로고의 역할을 하게끔 생겼죠. 그렇게 지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div 밑에다가 우리가 하던 방식 내비에 메뉴 박스라는 클래스 줄 거고 ul 밑에 li 4개 그리고 a href 샵 그리고 이름은 이제 예제에서는 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는 그냥 아이템 1, 2, 3, 4 라고 지어줄게요. 우리가 아는 구조 그대로 만든 거죠. 그렇죠? 노멀라이즈가 되어 있으니까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 상태로 해주고 먼저 로고를 좀 가져와 볼까요? 자, 구글을 연 다음에 크롬을 연 다음에 여기다가 폰트 어썸 이렇게 어떡하지? 폰트 어썸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이거 영어로 쳐도 되고 한글로 쳐도 돼서 상관없어요. 폰트 어썸. 그러면 폰트 어썸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여기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이트가 나왔어요? 여기서 상단에 있는 아이콘스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요 중에서 프리 앤드 오픈소스 아이콘스 2020개짜리 여기로 들어갈 겁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무료니까. 자, 여기로 와서 보시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아이콘들이 꽤나 많아요. 흔하게 볼 수 있을 법한 아이콘들이 꽤 있죠? 근데 여기 중에서 지금 애플 메뉴니까 사과를 만들 건데 이 사과 찾기 힘들잖아요. 2020개인데 검색하면 나옵니다. 애플이라고 치면 나와요.
애플이랑 연관되어 있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친구들이 다 나오니까 검색해서 이 친구겠죠? 예,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밑에 여기 보시면 HTML용, 리액트용, 뷰용, SVG 얘는 그냥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HTML용, 우린 HTML 쓰고 있으니까 얘를 클릭만 하면요 알아서 복사가 돼요. 그리고 우리 걸로 가서 이 A 태그 안에다가 복사 해온 걸 붙여넣기 해주면 돼요. 자, 근데 보시면은 지금 이상하게 나왔죠? 그쵸? 원래 얘는 제가 지금 위에 폰트헛선 불러오기 하고 있던 걸 없애버렸는데 없애니까 아예 안 보여요. 없어졌어요. 근데 아까 이거 있을 때는 좀 이상하게 나왔죠? 그쵸? 이거는 사과 모양이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버전이 잘못돼서 깨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러오기 같은 걸 안 해주면 이런 걸 복사 붙여넣기를 해도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이거 버전을 제대로 적용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크롬 연 다음에 cdnjs 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cdnjs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여기 검색할 수 있는 곳에다가 폰트까지만 쳐도 폰트 어썸은 나와요. 얘를 누르고 들어갑니다. 버전이 엄청 많이 나왔구나. 자, 그럼 여기에 이게 이제 상황 따라 다른 건데 폰트 어썸 같은 경우는 그냥 맨 위에 있는 거 가져가서 써도 되고요. 뭐 특별한 다른 거 여기서 jQuery 같은 것도 적용 가능해요. 그것들은 이제 버전 내가 쓰고 싶은 거 골라서 사용하면 되는데 저 이거 드래그해서 복사해도 똑같은 거고요. 아니면 얘 눌러도 똑같은 거고요. 이거 그 고리로 엮여 있는 모양이나 아니면 드래그해서 복사 둘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걸로 와서 링크라고 친 다음에 탭을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태그가 이 href 영역에다가 붙여넣기. 그럼 어떻게 됐어요? 좀 작긴 한데 사과가 나왔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이콘. 우리가 폰트어썸에서 아이콘을 불러왔기 때문에 폰트어썸을 불러다 쓸 수 있는 이런 거를 연결을 해줘야 돼요. 폰트도 쓰고 싶어서 연결을 해줬듯이 얘도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폰트는 아까 제가 눈누 사이트 알려드렸는데 그 사이트 말고 얘는 구글 폰트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것도 하나, 이건 따라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구글 폰트 들어가면은 여기 노토사스 코리안이라고 바로 나오죠. 로보토랑 가장 대중적이라서 이렇게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적용되어 있는 겁니다. 이 두 개. 얘네도 똑같아요. 들어가서 불러오기 할 수 있는 링크가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그걸로 가져오면 되고. 이게 왜 안 보이냐? 설치를 따로 해야 돼요. 아무튼 이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얘도 불러왔고 아이콘 복사 붙여넣기 하면 이제 아이콘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커스텀 영역에다가 이런 걸 한번 줘볼게요. 지금 탑바 얘를 높이를 한 400픽셀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뭘로 줄까? 핑크 같은 거 일단 입혀 놓을게요. 그러네요.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오빠의 자식으로 있는 div의 자식으로 있는 A한테 폰트 사이즈 말고 얘도 높이를 좀 줘볼까요? 얘는 200픽셀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스카이블루. A 태그라서 높이가 제대로 안 먹죠? 이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너비도 줄까요? 400픽셀. 지금 여기가 A죠? 저 지금 A를 키웠어요. 근데 얘 너무 작죠? 그쵸? 잘 보세요. 이제
여기다가 폰트 사이즈를 OREM을 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어요? 커졌죠? 자, 근데 보세요. 얘는 아이콘이죠. 우리가 입력한 텍스트 아니에요. 복사해왔기 때문에 i 태그로 적용되어 있는 아이콘입니다. 근데 글자 크기를 키웠더니 얘가 어떻게 돼요? 커지죠? 얘는 글자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텍스트 얼라인 센터 같은 거 주면 정렬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컬러, 레드. 얘는 글자 취급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나중에 활용할 때 디자인 요소로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딱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이콘을 가져왔다? 이 아이콘은 글자 취급이다. 그럼 얘를 뭐 위치를 바꾸거나 뭐 색깔을 입히거나 하고 싶을 때 우린 글자를 다루듯이 얘를 처리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얘는 단순히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일단 지우고요. 이제 하나하나 좀 건드려 볼까요? 일단 얘네 이제 끌겠습니다. 얘네들이 로고 그리고 아이템 1, 2, 3, 4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러려면 얘랑 이 사과라는 애랑 아이템 1, 2, 3, 4라는 애가 한 줄에 같이 나와야 되네요. 줄을 다 바꾸고 있는데 얘네 줄 바꾸는 이유는 div, 얘는 로고는 div 때문이고 여기는 랩이고 여기 li들이니까 다 블록 요소니까. 그럼 얘네가 일단 한 줄을 같이 쓰려고 하면은 우리 뭐 줘야 돼요? 우리 이제 플렉스 배웠으니까 플렉스를 줄 건데 누구한테 줘야 로고랑 메뉴 박스가 한 줄을 같이 쓸까요? 그쵸? 얘한테 주는 겁니다. 플렉스. 어떻게 됐어요? 한 줄로 올라갔죠? 근데 제가 지금 CSS를 건드렸나요? 클래스를 추가했죠. 자, 이 플렉스는요 여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니, 너무 많이 나왔네. 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클래스로 플렉스 주면 디스플레이가 플렉스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된 거예요. 한 줄을 혼자 쓰고 있어서 총 5줄이 나오고 있던 게 사과 옆으로 붙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템 1, 2, 3, 4도 한 줄을 혼자 쓰면 안 되죠. 한 줄에 여러 개 나와야 되죠. 그럼 얘네들은 누구한테 뭐 줘야 돼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한테 뭘 줘야 될까요? 자, 네비한테 플렉스를 주면 누가 플렉스 아이템이에요? UL이죠. 그러면 UL한테 주면 LI들이 플렉스 아이템들이 되겠네요. 이렇게 딱 자식까지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탑바라고 하는 애가 플렉스를 줬기 때문에 플렉스가 들어가서 플렉스 아이템이 된 건 이 div와 이 네비가 되는 거고요. 이 네비 안에 UL한테 플렉스를 줬기 때문에 얘네까지만 플렉스 아이템이 된 거예요. 그럼 A는 플렉스 아이템이에요? 아니죠. A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플렉스 아이템들은 부모 높이 물려받는다 그랬죠. 기본으로. 그럼 지금 이 탑바가 가지고 있는 높이를 이 div랑 이 네비는 알겠네요. 네, 압니다. 근데 UL한테 플렉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럼 이걸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이 상태인데 다 열고 그냥 자, 여기서 이 UL은요 탑바의 높이를 알까요? 모르죠. 왜냐면 UL이 탑바의 높이를 알려면 네비한테도 플렉스라는 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비는 부모 높이를 알죠. 그러니까 본인은 알아요. 근데 내 밑으로 자식들한테 플렉스 아이템으로 만들어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죠. 그럼 얘네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렉스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얘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LI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쵸? 이 개념을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얘네가 양쪽 끝으로 양쪽 끝보다는 일단 양쪽 끝으로 밀죠. 양쪽 끝으로 밀어야 깔끔하겠다.
그럼 플렉스 우리 저스티파이 컨텐츠에 스페이스 비트윈 주면 양쪽 끝으로 밀 수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 만들어져 있는 건 여러분들은 아직 적응이 안 된 상태니까 보면서 하시면 돼요. 있나? 하고 찾아보고 있으면 쓰고 밀었죠? 이 상태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보더 작업하고 있는 영역이 헷갈리면 보더 핑크 그럼 외곽선 씌워줘요. 이런 것도 만들어 놨으니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또 뭐부터 할까? 일단은 높이를 좀 가지긴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탑바한테 높이를 별도로 부여하는 거니까 얘한테 8, 200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블랙. 아쉽게도 이런 애는 없어서 지금 따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보이니까 컬러 화이트. 다 나왔죠? 자, 지금 이게 이런 애들은 없어서 여기다 주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없는 거고 아까 보여드렸던 테일윈드 치트시트 같은 데는 이런 것조차도 다 있어요. 근데 물론 1픽셀 단위로 0부터 막 엄청 많은 숫자까지 다 들어있진 않아요. 한 개의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데 얘네들이 뭐 1, 2, 3, 4, 5, 6, 7, 8, 9, 10으로 가다가 10 이상부터는 뭐 12, 14, 16 그 이상부터는 20, 24 이런 식으로 막 증가하거든요. 근데 그걸 쓰지 않고 난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야 돼. 그럼 따로 CSS 주면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커버가 된다. 그럼 그냥 그거 쓰면 되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로고를 좀 키울까요? 로고가 너무 작으니까 폰트 사이즈 3 rem 정도? 아, 자식으로 있는 로고가 아니죠? 자식으로는 div가 있는 거고 그 자식으로 로고가 있는 거고 3 너무 작네요. 4 5 이쯤 합시다. 5 그리고 얘네도 좀 키워줄까요? 탑바에 자식으로 있는 메뉴 박스에 자식으로 있는 UL, LI, A 얘한테 폰트 웨이트 볼드 같은 거 하나 주고요. 그리고 얘는 글자 크기를 키우지 말고 그냥 서로 빵빵하게 커지게끔 넣어주면 돼요. 패딩 같은 거 주면 되겠죠? 패딩을 30 근데 지금 A가 디스플레이가 뭐예요? 인라인이라서 이게 패딩이 제대로 안 먹고 있으니까 이걸 제대로 먹게끔 하려면 일단 이런 걸로 하나 바꿔놓고 이거 백그라운드 한번 입혀보자. 여기 어떻게 잡혀있나? 이만큼밖에 안 되는구나. 일단 이렇게 놓자. 잠깐만. 그러면 어차피 상하는 없애겠습니다. 가로만 띄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자, 그리고 일단 좀 비슷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는 또 여기서 작업을 해보죠. 얘를 이 로고를요 수직 정렬할 거예요. 로고 수직 정렬하려면 우리 플렉스를 어떻게 하는지 배웠죠? 근데 이 로고가 수직 정렬이 돼야 돼요. 누구한테 플렉스가 들어가야 돼요? 로고 위에 div일까요? div가 플렉스를 가지면 누가 플렉스 아이템이 돼요? A죠. 근데 우리가 정렬시켜야 되는 건 얘 아니에요? 그쵸? 얘한테
플렉스가 들어가야겠네요. 그리고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오케이. 자, 제가 지금 가운데 정렬해 라고 줬어요. 근데 얘가 왜 못할까요? 이거 원리는 간단합니다. 자, 이거 보더 씌워서 보여드릴게요. 보더 핑크. 지금 A 영역이 이만큼밖에 안 돼요. 얘는 가운데 정렬하고 있는 거예요. A 영역이 왜 이만큼밖에 안 돼요? 아이콘이 폰트 사이즈가 5배 커져서 커지긴 했어요. 그거만큼만 커진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A, 여기 있는 이 A 태그는 부모 높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요만큼밖에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div는 부모 높이 안다 그랬죠? 얘는 플렉스 아이템이 맞으니까. 그쵸? 자, div는 보더 그린인데 얘는 높이를 알아요. 그쵸? 근데 A는 모르죠. 그럼 A가 이 높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지금 현재 핑크가 A의 영역이고 초록색이 div의 영역이에요. 지금 얘랑 얘를 갖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A는 높이 못 물려받았죠? 근데 얘가 높이를 물려받으려면 플렉스 아이템이 되면 될까요? 여기에 플렉스를 주면 A가 플렉스 아이템이 될 건데 그럼 물려받나요? 못 물려받죠. 왜냐면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라고 하면서 스트레치라는 기본값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플렉스를 줘도 얘는 높이를 몰라요. 너 왜 알아? 물려받았어. 그치? 아닌데? 너 왜 알아? 뭐지? 얘가 플렉스면 얘가 아이템, 그럼 얘가 높이를 이게 없어야 아는데 아니지 얘가 모르죠. 얘가 또 레드 얘가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 폰드 안에 있는 그 섹션들 가지고 할 때 섹션들이 높이를 모르는 거니까 폰드는 알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런 게 안 들어간다면 좀 늘어날 거고요. 높이를 알게 될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되고, 제가 사실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 이건데 H 이거 100p였나? 대시가 없나? 찾아볼게요. 저도 오랜만에 쓰는 거라. H 다시 100p 맞는데? 네가 물려받으면 안 되잖아.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이걸 물려받아야죠. 그럼 이제 그 핑크색 선이 부모 높이를 알았죠. 물려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정렬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높이를 플렉스 아이템들은 물려받기 때문에 이제 플렉스 아이템들한테는 따로 이런 걸 설정할 필요가 딱히 없어요. 온라인 아이템스로 뭔가 컨트롤을 위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얘가 물려받지 못하게 억지로 만든 것만 아니면 이미 알고 있어서 괜찮은데, 만약에 그 부모한테 플렉스를 주지 못하는 상황인데 좀 이런 식으로 높이를 물려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헤이트 100%, 높이 100%라고 하는 속성을 줘서 부모 높이를 물려받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부모 높이를 물려받았으니까 플렉스 아이템인 얘는 물려받아서 플렉스로 줬고, 그래도 얘는 모르죠. 여기 센터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구조로 해보려고 했더니 좀 헷갈리네요. 일단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얘한테 플렉스를 줘도 되고, 일단 이렇게 해서 가운데 정렬을 마치는 걸로. 뭐 필요 없는 보더들은 좀 지우도록 하고요. 그린도 지우고. 그럼 얘가 정렬이 됐죠? 그리고 A도 높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마우스를 위아래로 올려도 다 선택이 가능한 요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템들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UL한테 플렉스를 줬기 때문에 LI는 부모 높이를 아나요? LI는 부모 높이 알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UL은 부모 높이 알아요? UL은 모르겠죠? 그러면 이거 알게끔 해주려면 방금 전에 했던 이거 넣어줘야겠죠? 눈으로 볼게요. 보더 지금 이제 높이 알아요. 이거 10픽셀 때문에 밀린 거 아시죠? 근데 얘가 이런 게 없다. 높이 모릅니다. 이걸 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부모 높이 물려받았어요. 그럼 LI까지 높이 알겠네요. 그쵸? A는 알아요? 얘한테도 클래스를 줘서 선을 한번 줘볼게요. 보더 그린. LI들 높이 알죠 지금? 이렇게 알아요. A는 모르겠죠? 눈으로 보면 돼요. 보더 레드. 모르죠? 그럼 얘를 가운데 정렬 어떻게 해요? 수직 정렬. 일단 A가 이 상태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능하게 내려보낸다고 해도 그게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여기나 위에 마우스 올리면 호버가 안 될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일단 A가 부모 높이를 알 수 있게끔 먼저 처리를 해줘야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A한테 뭐 줘야 돼요? H 100p 물려받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사실 이 밑에서 A가 지금 인라인 블럭이에요. 그죠? 이거 빼면 높이 모르죠? 그렇지 않나요? 여기다가 지금 인라인 블럭 줬었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그냥 블럭 주는 걸로 대체를 좀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알겠죠? 다시 이렇게 물려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템 1이라고 하는 글자가 수직 정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A한테 플렉스를 줄 겁니다. 그럼 누가 플렉스 아이템이에요? 글자들이 플렉스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플렉스 온라인 아이템스 센터 가운데 정렬을 하는 거죠. 높이를 물려받게끔 해주고 나서 영역을 넓혀주고 나서 얘를 정렬하는 방법입니다. 이 관계가 처음엔 좀 헷갈리고 쉽진 않아요. 근데 사실상 그냥 눈으로 하나하나 천천히 쫓다 보면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정확히 따지면 자식으로 보긴 어렵지만 자식 취급을 받아요. 왜냐면 이런 거 한번 볼까요? 개발자 도구로 얘를 까볼게요. 자, 잘렸네. 이렇게 볼게요. 자, 이 글자 누구로 감싸져 있죠? A 태그로 감싸져 있잖아요. 근데 태그로 감싸져 있으면
부모잖아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도 자식처럼 적용이 됩니다. 근데 단지 얘가 그동안에는 그냥 단순히 텍스트였기 때문에 얘는 무슨 기본 스타일을 가질 수 있는 태그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에 대해서 도드라지지 않았던 건데, 이 자식들이 영향을 받게끔 되는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얘도 영향을 받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렉스에서는 이 텍스트도 자식으로 인정이 돼서 플렉스 아이템화가 돼요. 그래서 이 플렉스 아이템을 우리가 또 정렬하는 거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봅시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A 태그가 지금 클래스를 꽤나 많이 갖고 있는데, 여기서 보더 레드 뺀다고 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클래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블럭. 디스플레이 블럭이잖아요. 블럭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디스플레이 블럭. 근데 우리 바로 옆에다 지금 플렉스 줬죠. 플렉스는 뭐였어요? 디스플레이가 플렉스. 그럼 둘이 겹치죠. 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A 태그한테 블럭 왜 필요했던 거예요? A 태그가 인라인이라 패딩이나 이런 게 안 먹을 거니까, 높이도 안 먹을 거니까. 근데 플렉스가 들어가면 인라인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인라인만 아니면 높이 마진 패딩 다 먹었었던 거니까. 플렉스도 디스플레이니까. 이렇게. 그럼 이만큼의 클래스들을 바꿔 끼워준다면 끝났죠? 그리고 보더 그린만 빼면 핑크도 빼야겠다. 핑크 어딨어? 얘네만 빼주면 됐죠? 얼추 다 됐죠? 여기 문제 없고 여기도 문제 없고. 그럼 이제 호버 처리랑 이거 약간 떼는 거, 그것만 하면 되겠네요. 자, 호버 처리는 없습니다. 라이브러리에. 여기서 해줄 거예요. li에 호버하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화이트로, 그리고 컬러를 블랙으로. 됐죠? 그리고 얘 띄는 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로고 같은 거를 마진이나 패딩 같은 걸로 떼주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로고한테 패딩을 직접 주면, 그건 눈으로 한번 보죠. 얘를 줘도 하긴 되게 하겠다. 여기다 한번 줘볼까요? 패딩 리프트를 한 50픽셀. 그리고 얘 빼면 이렇게 해서 가능하고 아니면은 얘는 마진으로 떨어져도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니까 마진 같은 거 줘도 되고. 동일하죠? 근데 만약에 이런 거를 여기다 준다, 그럼 이건 마진은 안 되겠죠. 근데 여기다 줘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억지로. 그럼 이건 마진 말고 뭐 줘야 돼요? 패딩 주면 되겠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맞게 적절하게 잘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완성을 시켜놓고 봤을 때 커스텀 어때요? 이게 전부예요. 나머지는 다 어디 들어가 있어요? HTML 태그의 클래스로. 이게 끝입니다. 라이브러리가 적응만 되면은 얘는 아까 제가 5배라 그랬죠? 가장 좀 못해서 5배라고 했는데 정말 많이 빨라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훨씬 작업하기가 편해요. 왜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li가 첫째부터 넷째까지 해서 4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나는 셋째한테만 뭘 주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이 셋째를 찾아오는 과정을 선택자로 입력을 한다면 지금 이제 능숙해져서 잘 고를 수 있겠지만 선택자가 꽤나 길죠. 근데 라이브러리를 쓰면은 그냥 여기다만 클래스를 주면 돼요.
다른 애들은 안 먹을 거니까. 상황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걸 파고들어 오기 위해 찾는 그 선택자를 고생해서 찾아가는 그 과정이 딱히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작업 속도가 엄청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단순히 이런 거예요. 보더, 레드. 근데 얘한테는 보더 레드가 아니라 보더 핑크를 줄 거야.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밑에서 하려고 했으면 선택자로 길게 뽑아서 고르고 몇째, 첫째, 셋째 따져가며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완성이 됐을 때 이 클래스들이 길어지니까 좀 안 이뻐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클래스 긴 거 아니에요. 원래 실무 코드들은 클래스 더 길어요. 더 길거나 아니면 세세하게 레이아웃이 쪼개져 있거나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클래스를 뭐 그런 식으로 보통 하는데 별로 긴 거 아닙니다. 이거 절대. 여러분들 이제 뒤로 쭉 넘어가면서 이제 웹 스프링 부트로 넘어가서 실제로 화면도 디자인하고 이런 거 하다 보면 저랑 같이 수업할 때 더 긴 애들도 많이 만날 거예요. 하나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자면 뭐가 좋을까? 디테일 같은 걸로 한번 가볼까? 이거 보이세요? 이거 다 클래스거든요. 이거는 물론 제가 모든 걸 다 적은 건 아니에요. 이건 있는 거를 가져와서 어느 정도 적용을 시킨 건데 이렇게 클래스 들어가 있어요. 길지 않아요 이거. 근데 아무런 상관없어요. 본인이 이 클래스를 잘못 줘서 헷갈리고 섞이고 그것만 잘 관리하면요 클래스 긴 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는 제가 직접 다 준 거예요.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 가져다가 이런 거 뭐 좀 길긴 한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필요한 거 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클래스가 긴 거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어차피 그냥 화면 적당히 만들 거니까 이 라이브러리 새로 익히는 것도 귀찮고 그냥 나는 하던 대로 해야지. 그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조선시대 사람처럼 살 거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그때 그 시절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살아가는 그 생활처럼 나는 그런 식으로 살아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랑 진짜 별건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거는 무조건 쓰는 게 맞아요. 얘를 안 하면 여러분들 CSS 관리를 못 한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당장은 당연히 어렵겠지만 적응해서 연습해서 편해져야 돼요. 안 그러면 딱히 화면을 보여드릴 만한 예시가 없긴 한데 이걸로 보여드리면 되겠구나. 오늘 한 것 중에서 화면 나오는 거 여기다 좀만 더. 자 보세요. 지금 이 화면 다른 웹개발 수업에서 만든 화면인데 그냥 CSS로 하면요 이거 만드는 것도 CSS 파일 엄청 길어야 돼요. 근데 이거 다 라이브러리 갖고 한 거라 그냥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라이브러리 어려운 거 같은데 나 안 할래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어려워도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적응만 하면 돼요. 얘는 그러니까 무조건 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디자인을 뭐 엄청 이쁘게 뽑아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라이브러리를 썼기 때문에 이만큼이 가능한 거지 안 쓰면 불가능한 거니까. 이런 것도 다 라이브러리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겪게 되실 거예요. 저런 것들을. 그래서 이 애플 메뉴 만드는 거는 이 정도 하는 걸로 하고요. 원래 얘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한 군데 짚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긴 했을 텐데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얘를 오늘까지 끝내놓고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게 더 좋아가지고 제가 좀 급하게 진행을 했어요. 설명을 좀 짧게 핵심만 좀 짚어가며 설명을 드린 거고, 주말 동안에 얘를 좀 능숙하게 만들어서 오세요. 왜냐면 다음 주 월요일 수업 없죠. 화요일부터 수업이 다시 시작이 되면은 그때 바로 스크립트 들어갈 겁니다. 이제 얘 끝났어요. 바로 스크립트 들어갈 거고, 스크립트 들어가면 스크립트 한 하루 이틀 할 거고요. 그리고 바로 JSP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연습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JSP를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또 알아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말이 되기 전에 얘를 딱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공부를 할 수 있게 해드리려고 좀 빨리 진행을 해서, 지금 당장은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려울 수 있는 게 맞지만 이거를 영상을 좀 돌려보시면서 공부를 좀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이제 왜 이렇게 써야 하는가에 대한 원리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이해를 조금만 하면 사실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정답 공유해 드릴게요. 녹화는 여기까지.